자, 오늘은 정말 유명한 고전이죠.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그냥 평범한 아이의 모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한 말썽꾸러기가 어떻게 마을의 영웅으로 거듭나는지 그 흥미진진한 성장 과정을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그러니까 대체 어떻게 그 말썽꾸러기가 영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톰 소여의 장난기 가득했던 이야기가 어떻게 한 사람의 성장이라는 좀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입니다. 한 소년의 장난기. 먼저 톰 소여가 대체 어떤 아이인지부터 만나봐야겠죠? 세인트 피터즈버그라는 작은 마을에 사는 아주 머리 좋고 교묘하게 규칙을 피해가는 그런 말썽꾸러기입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직접 이런 말을 했어요. 톰 소여는 자기가 알던 3명의 소년을 합쳐놓은 캐릭터라고요. 그러니까 톰은 그냥 어떤 한 아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었던 그 소년 시절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이 소설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이 페인트 칠 계략입니다. 톰이 벌로 울타리 페인트 칠을 하게 됐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익으로 바꿨을까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주 간단한 전략을 써요. 이 지루하고 힘든 일을 마치 아무나 할 수 없는 엄청난 예술 활동인 것처럼 연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친구들이 자기가 하겠다고 심지어 사과나 구슬 같은 자기 보물까지 바치면서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려고 줄을 서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톰은 정말 엄청난 걸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인간 행동의 위대한 법칙이죠. 뭐냐 하면 어떤 걸 사람들이 막 갖고 싶게 만들려면 그냥 그걸 얻기 어렵게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하기 싫은 일이랑 하고 싶은 놀이는 사실 한 끗 차이잖아요. 그게 바로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이 있냐 없냐의 차이라는 아주 깊은 통찰을 이 어린 소년이 발견해낸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야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지금까지의 유쾌한 장난은 이제 끝이에요. 톰과 그의 절친 허클베리 핀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아주 어둡고 위험한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아니, 애들이 한밤중에 묘지는 왜 갔을까요? 바로 사마귀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고양이를 가져가서 주문을 외우면 사마귀가 없어진다는 그런 미신을 믿었던 거죠. 근데 바로 이 어처구니 없는 믿음 때문에 이 둘은 정말 최악의 시간, 최악의 장소에서 최악의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소년들이 숨어서 이걸 지켜보고 있는데 무덤을 팔아온 사람들 사이에서 끔찍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중 한 명인 인디언조가 로빈슨 의사한테 엄청난 원한을 품고 있었던 거죠. 5년 전에 당신이 날 쫓아냈잖아 하면서요. 이건 그냥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아주 오래 묵혀둔 복수극이었던 겁니다. 결국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아무 죄 없는 머프 포터라는 사람이 범인으로 몰리게 돼요. 이 모든 걸 본 톰과 허크는 어땠을까요? 진짜 범인인 인디언 조의 복수가 너무 두려워서 절대 말하지 않기로 피로 맹세까지 합니다. 이 무서운 비밀이 이제 두 소년의 어깨를 정말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무거운 비밀과 답답한 마을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걸까요? 톰이 갑자기 조 하퍼, 허크핀이랑 같이 우리 해적이 되자 하면서 잭슨 섬이라는 곳으로 가출을 감행합니다. 말 그대로 현실로부터의 대탈출이었죠. 근데 이 해적 생활, 꿈과 현실이 너무 달랐습니다. 처음엔 좋았죠. 학교도 안 가고 어른들 잔소리도 없고 완전한 자유를 만끽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자유는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이 됐고 신나는 모험은 지독한 향수병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소식을 듣게 되는데 마을에서는 자기들이 강에 빠져 죽은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아이라면 절망했겠죠? 하지만 우리의 톰 소여는 다릅니다. 이 상황에서 자기 인생 최고의 가장 대담하고 극적인 계획을 하나 떠올립니다. 그 계획이 뭐였냐면 바로 자기들 장례식에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온 마을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바로 그 죽었다던 새 소년이 교회 문을 열고 멀쩡히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슬픔은 곧바로 충격으로, 그리고 그 충격은 엄청난 환호로 바뀌었죠.
말썽꾸러기들이 순식간에 마을의 영웅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톰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다. 이렇게 화려하게 돌아오긴 했지만 과연 비밀이 영원히 묻힐 수 있을까요? 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묘지에서의 끔찍한 비밀이 무겁게 남아 있었거든요. 자,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바로 톰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도덕적 갈등이죠. 네, 이제 이 이야기의 도덕적인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살인 누명을 쓴 머프 포터의 재판이 열리거든요. 톰은 이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양심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시간이 온 거죠. 법정 안의 공기는 정말 숨막힐 듯이 무겁습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자기 때문에 죽게 생겼으니까요. 톰은 밤마다 죄책감에 악몽을 꾸고 밥도 제대로 넘깁니다. 친구와의 맹세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위해 진실을 밝힐 것인가? 그 사이에서 톰의 마음은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톰은 엄청난 결심을 하고 증인석에 섭니다. 친구와의 피로 맺은 맹세를 깨고 그날 밤 묘지에서 봤던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의사가 널빤지를 휘둘러서 머프 포터가 쓰러지자 인디언 조가 칼을 들고 뛰어들어서 바로 이 순간 톰의 진정한 용기가 빛을 발합니다. 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진짜 범인인 인디안 조가 와장창 소리를 내면서 창문을 깨고 도망가 버립니다. 법정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죠. 이 일로 톰은 다시 한번 영웅 대접을 받게 되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도망친 살인자의 복수 대상이 된 거니까요. 자, 이제 톰의 용기와 지혜가 마지막으로 시험받는 순간이 왔습니다. 아마 이 소설 전체에서 가장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부분일 텐데요. 바로 동굴 속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톰이 짝사랑하는 베키 대처와 함께 동네 소풍을 갔다가 맥두걸 동굴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신나는 탐험이었죠. 하지만 그 거대한 동굴 속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재미있던 탐험은 굶주림과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끔찍한 절망과의 사투로 변해갑니다. 그래도 톰은 포기하지 않고 연주를 길잡이 삼아서 어떻게든 출구를 찾아 헤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를 발견해요. 살았다 싶었겠죠. 하지만 그 촛불을 들고 있던 손의 주인은 구조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디언 조였어요. 톰은 지금 자기 인생 최악의 공포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톰의 진짜 대단한 점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무서운 일을 겪고도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계속해서 길을 찾았고 마침내 아무도 몰랐던 동굴의 다른 쪽 출구를 발견해서 베키와 함께 기적적으로 탈출합니다. 강 하류 5마일 떨어진 곳에서요. 이 사건을 통해 톰은 이제 단순한 말썽꾸러기가 아닌 진정한 영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자, 이렇게 길고 긴 모험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들이 톰과 친구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기억나시죠? 인디언 조가 동굴에 숨겨뒀던 보물. 그 보물을 찾으면서 소년들은 부자가 됩니다. 톰은 돈도 생기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으면서 새로운 삶에 아주 잘 적응해요. 하지만 허크피는 달랐습니다. 허크에게 문명화된 삶이라는 건 그냥 견딜 수 없는 감옥이었어요. 칼과 포크로 밥을 먹고 숨막히는 옷을 입고 교회에 가고 이런 규칙들은 그의 자유로운 영혼을 그냥 질식시킬 뿐이었죠. 마크 트웨이는 소설의 마지막을 이 문장으로 장식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더 나아가면 어른의 역사라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멋진 마무리 아닌가요?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소년의 역사라는 겁니다. 장난꾸러기에서 영웅이 되기까지. 톰은 소년 시절에 겪을 수 있는 모든 모험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이제 막 어른이 될 준비를 마친 거죠. 소년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찬란한 경계선에서 이야기는 완벽하게 막을 내립니다.